안녕하십니까. HRSP 장농사 정농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이 조합 오랜만인데. 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판례가 나와서 판례 네.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죠. 네, 그렇죠. 네.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워킹맘이 있었는데요. 새벽 근무나 휴일 근무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때 시용기간이었는데 회사가 시용기간 끝나고 나서 본채용을 거부를 했어요. 네. 새벽 근무나 휴일 근무를 거부했다 그래서 네.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에 대한 판례입니다. 요새 모성보호도 중요하고 일가정 양립도 중요해서 네.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잣대가 생긴 것 같은데 네. 일단 세부 내용을 알아야겠죠.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당사자부터 먼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일단 회사인 A사로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네. 회사는 한 6,400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 건물 종합관리업을 수행하는 용역회사입니다. 직원이 엄청 많네요. 네, 많은데 2017년 4월 1일부터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주식회사라고 있나봐요. 네. 그 회사로부터 특정 도로 구간에 대한 관리 용역 업무를 도급받아서 네. 수행하게 됐던 회사죠. 그러니까 네. 종전에 용역업체가 이미 있었는데 그 회사로부터 고용 승계까지 다 한다는 조건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인 B 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직원분은 종전 용역업체에서부터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2008년 6월 16일부터 네. 계속 근무를 해오다가 2017년 4월 1일에 용역업체가 이 A사로 변경되니까 A사로 고용 승계가 됐던 직원인데 특이사항이 A사로 넘어오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시용계약을 체결했어요. 아. 네. 그래서 3개월 근무해보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시용 계약을 체결한 점이 특징이었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만 1세, 만 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굉장히 어린 자녀를 네, 키우고 네, 있었고 네. 실제는 8년 이상 일을 했지만 네. 시용 사원인 상태네요. 네. 그럼 사건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17년 4월 1일 날 계약 체결했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시간에 맞춰가지고 외출을 허락받은 상태에서 네. 초본 근무 지시를 3번 받았는데 네. 다 수행을 했습니다. 이 초본 근무는 아마 새벽 근무였던 것 같아요. 네. 초본 근무 3번 수행하는 대신에 외출을 해가지고 등하원 시키는 이제 그런 걸 허락 맡았던 사례가 있고 근데 2017년 4월 말이 돼서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A사에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참가인은 영업관리팀 소속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휴무할 수 없으니 네. 출근을 하라. 그러니까 이 당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었는데요. 네. 회사의 의무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일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연차 대체를 써가지고 네. 공휴일을 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A사는 연차 대체도 허용을 못하니까 그냥 출근하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이 직원 입장에서 억울하겠네요. 네. 원래는 어린이집 데려다주는 시간도 배려를 했다가 갑자기 그 시간에도 일을 하라 그러고 크리스마스에 연차 내고 쉬었는데 갑자기 출근해서 일해라 이렇게 네. 한 거네요. 뭐 아무래도 공휴일에는 어린이집이 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도 연차 대체해서 쉬어야지 아이를 그렇죠. 볼 수 있는데 못 쉬게 하니까. 그래서 2017년 5월부터는 공휴일에 출근을 그냥 안 해버려요. 직원 B 분이. 그리고 2017년 5월 4일에 회사에다가 경위서를 보내는데요.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다른 영업소의 서무주임도 네. 이 사람이 서무주임이었거든요. 네.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으며 오랜 근무 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경위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A사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네. 그거는 무단결근이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는 공휴일이 평일로 인식이 되는 거니까 근무 안 하는 거는 무단결근이다. 그리고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초본 근무에 허용하고 있었던 외출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고 근태 관리가 아주 네. 빡빡해졌네요. 그렇죠. 네. 이분은 사실 2008년부터 거의 8년 9개월 이상을 네. 이런 배려를 받으면서 일을 그러니까. 해왔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죠. 그래서 2017년 6월 30일이니까 3개월이 지난 거죠. 네. 본채용 여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네.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회사가 근태 부분에서 50점 이상 감점을 해버립니다. 아 진짜요? 이유는 뭐냐면은 초본 근무를 시켰는데 9번을 거부를 했다.
네, 3개월 동안. 네. 그 다음에 휴일 근무가 4일 있었는데 다 거부했고 근로자의 날도 안 나왔는데 이걸 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좀 억울할 만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됐죠? 네, 법원 판례를 보면은 네. 중노위, 고등법원, 대법원 사례만 나오는데 네.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본채용 거부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로자 손을 네, 들어준 그러니까 이제 거네요. 부당해고라고 판단을 내린 네, 거죠. 네. 자, 근데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네.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어요. 출근 의무가 있다는 것에 주목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업무 지시가 네. 정당하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원심인 고등법원을 파기환송 결정했는데 합리적 이유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네.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원심만 입장이 좀 다른 건데 네. 원심의 주장 요지는 뭐죠? 원심은 사실 간단해요. 네. 이제 이 회사 근로계약서라든지 취업 규칙을 보면은 네. 초봉 근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그죠? 네. 어떤 상황이든 기본적으로 뭐 지시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공휴일은 법정 휴일은 아닌 상태니까 근무를 해야 한다. 네. 즉 직원 B는 초봉 근무 지시나 공휴일 근무 지시에 대해서 따를 의무가 있다라고 본 거고, 네. 따를 의무가 있는데도 거부하고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봤습니다. 그럼 육아 배려에 대한 입장은 별로 고려를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출근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네. 있다라면 거부한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뭐 이런 논리죠. 네. 자, 그럼 대법원은 입장이 바뀐 건데 네.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자, 대법원 이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은 해요. 계약서나 규정을 보면 초봉 근무라든지 공휴일 근무 의무가 B에게 있고 네. 이거를 회사는 지시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인정은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서 3개월 시용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가 아니라 종전 용역업체에서 8년 9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네. 인수되면서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본채용 거부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하고 달리 좀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 당시에 이 만 1세, 만 6세 자녀가 있잖아요. 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 고용평등법상 배려 의무라는 게 발생하는데 사용자에게 네. 이 배려 의무를 회사가 다 했는지를 충분히 심리를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심지어 기존에 받던 배려까지도 없앤 거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요지들을 간단하게 좀 네.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B가 초봉 근무를 한다거나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하는 것에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회사가 이를 지시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네. 두 번째는 직원 B가 만 1세,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이 육아기 근로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배려 의무를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행해 주어야 된다. 그거를 얘기했고요. 네. 판결문 잠깐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 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이를 육아기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이라든지 연장 근로 제한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이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배려를 뭐 어느 선까지 해야 네.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네. 기준이 뭘까요? 네,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첫 번째 근로자가 처하고 있는 환경, 사업장의 규모나 인력의 운영 여건, 그 다음에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큰 회사면 큰 회사대로, 또 작은 회사면 작은 회사대로 형평성 있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배려 의무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시용 근로자하고 좀 다른 케이스인데 네. 본채용 거부에 대해서도 좀 엄격하게 봤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안 보시면은 결국은 종전 영역업체에서 받을 때 이미 고용 승계에 대한 확약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이 이미 8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완전히 새로 입사한 게 아니라 이미 검증이 거의 끝난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일반적인 비슷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네. 라고 한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렇다면 본체형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포인트를 네. 이 법원이 몇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할 때 자녀 양육 문제로 초봉 근무를 면제받았던 사례가 이미 있다. 네네. 두 번째는 자 참가인 그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았고 종전 용역업체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참가인의 전임 서무주임도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직원 B가 영업관리팀 소속으로 있는데 회사가 이 사람에 대한 공휴일 근무 횟수라든지 빈도나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연차휴가 외출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네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영업관리팀의 영업주임 4명 이외에도 미납관리심 직원 7명이 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있어야 업무 공백이 해결되는 거는 아니다. 네. 이런 현실도 같이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 사용도 못하게 하고 초봉 근무도 막 시키고 이러면서 외출도 허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배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점에서 좀 볼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원심 보니까 초봉 근무나 휴일 근무 의무 있다. 그러니까 이거 거부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리고 본체형 거부는 합리적이다.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그렇죠. 좀 불충분하고 이 배려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재심리하시오. 그래서 파기환송을 결정을 내린 거죠. 네. 오늘 일가족 양립 관련한 부당해고 판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육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거에서 예외가 되고 제외가 된다면 그건 또 역차별이 될 수 있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육아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를 해주듯이 기본적인 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사별로 좀 디테일한 세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근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한 세칙을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 배려해주자 그리고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걱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판결이 나오면 그럼 뭐 일도 제대로 못 시키는 거야.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도 회사가 되게 조그맣고 업무 담당자가 뭐 한두 명밖에 없었다. 근데 외출 허가를 못했다 그러면 과연 배려 의무 안 했다고 봤을까? 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회사의 인원 현황이나 인력 현황이나 가정이나 업무 특성을 보고 그에 맞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관점이 중요한 거지 극단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